인사 담당자 마음에 불을 지르는 완성형 신입사원을 찾아라 인사불성. 안녕하세요, 박명석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유리 대표님, 윤소라님, 이민아 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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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인사불성을 제가 한 1년 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처음 녹화할 때만큼이나 떨리네요. 그 이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두 가지 단점이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단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두 가지 단점이 숫기가 없고요. 그리고 낯을 가립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시네요. 근데 오늘은 그 두 가지가 네, 양면에서 이렇게 오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오늘 세 분이랑 도대체 어떤 얘기를 나누게 되길래 이렇게 뉴페이스 세 분과 세 분의 여성분과 이렇게 하게 됐는지 참 궁금한데 세 분은 혹시 타임푸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뭐 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 보고서였던 것 같은데 그 40대 기혼 여성이 네. 가장 시간 푸어에 허덕인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 시간이 없다 이 말이죠? 그렇죠. 네, 시간이 없다. 혹시 대표님도 타임푸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나만을 위한 시간이 네. 없다라는 것 자체가 좀 타임푸어인 것 같아요. 나만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 일과 뭐 육아를 병행을 하고 있으니까. 직장인 10명 중에 7명이 본인이 타임푸어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소라님도 혹시 타임푸어신가요? 네, 저도 뭐 대표님이랑 마찬가지로 네. 일단 뭐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많은 것 같지도 않고 저만의 시간이 없는 건 좀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차장님도 동의하시나요? 네, 저는 뭐 여기 있는 분들처럼 지금 육아휴직 중이라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데 네. 애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항상 더 많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애를 보고 있기 때문에. 혹시 두 분도 그쪽에서 좀 많이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타임푸어가 혹시 육아 때문인 그런 경향도 있나요? 맞아요. 육아가 좀 더 많이 비중을 차지한 것 같아요. 그런 고민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 퇴근하고 아이들 막 씻기고 뭐 밥 먹이고 뭐 이렇게 재우고 책 읽고 뭐 이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도 잠들어 버리기가 일쑤인데 예, 그 시간을 진짜 잠들지 말아야지 하는데 잠이 들어버려서 내 혼자만의 시간을 못 가질 때 그때는 정말 좀 힘들고 네. 그래서 일부러라도 좀 자기 개발 시간을 가지도록 좀 노력은 하고 있어요. 네, 사실은 저는 지금 현재 그 육아를 저희 시어머님께서 거의 주중엔 전담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주중에는 사실 이제 뭐 이렇게 엄마라고 말하기도 좀 부끄러울 정도로 육아에 참여하는 비중이 좀 낮기는 한데 이제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사실 퇴근하고는 이제 거의 제 시간은 없고 대부분 이제 아이와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갖지 않기 위해 노력은 하지만 저도 이제 한 번씩 아이와 막 씨름을 하다가 이제 잠이 들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좀 허무한 기분이 들긴 하죠. 내 시간이 없는 것에 대해서. 네. 완전 공감. 저는 사실 아직까지 상상도 해보지 않은 그런 시간들인데 벌써부터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영원히 안 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만 네, 아무튼 세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왜 그렇게 미혼자보다 기혼자가 타임푸어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은지 조금은 상상이 갈 것도 같습니다. 오늘은 왜 그래서 기혼자들이 더 시간이 없는지 타임푸어 이야기에 왜 이 세 분이 나오셨는지 오늘의 주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공개해 주시죠. 이번 주 인사불성의 주제는 워킹맘의 삶, 의무와 꿈 사이, 점점점입니다. 네, 이 점점점의 여운이 뭔가 벌써부터 좀 걱정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뭔가 슬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오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얘기를 나눠보기 전에 세 분의 자기소개를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워킹맘으로서의 자기소개. 엄마 경력이 얼마나 되셨는지 뭐 이런 것들. 저는 지금 이제 올해 7살이 된 남자아이 한 명을 키우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이런 촬영을 한다고 했더니 저희 아이가 혹시 자기 얘기를 하게 되면
자기는 되게 한자를 좋아하고 숫자를 좋아하고 영상 유튜브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꼭 소개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아. 네. 자기가 이제 보니까 혹시 엄마가 자기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런 얘기는 꼭 하지 말아달라고. 그럼 약간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군요. 한자와 네. 그쪽은 좀 숫자는 싫어하는 걸로 얘기를 하면 될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뭐 그래도 됩니다. 네. 뭐 공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영상 많이 보고 경험 많이 하는 게 중요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하는 게 힘드신가요? 아니면 육아가 힘드신가요? 어떠신가요? 저는 아이가 어렸을 때는 육아가 더 어려웠던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그때는 사실 저랑 말도 안 통하고 뭘 이제 얘기를 해도 잘 소통이 안 되니까 힘들었던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아이랑 좀 대화가 되니까 육아보다는 일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말을 잘 듣나 보네요. 그냥 소통은 됩니다. 소통은 돼요? 뭘 원하는지와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저한테 요구도 할 줄 알고 하니까 뭐. 이제 좀 한시름 났다 정도. 이제는 조금 사람 구실을 한다. 사람 구실을 이젠 좀 사람을 만들었다. 내가.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8살 초등학생 이제 올라가는 딸이 하나 있고요. 1살 차이, 이제 2살 차이가 안 나는 7살 쌍둥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육아 경력 8년 차라고 해야 되나요? 네, 8년 차. 네. 아줌마. 네, 김유리입니다. 이야, 네. 애국자시네요. 그럼요. 아이가 상 주셔야 셋. 됩니다. 네. 아이고, 쌍둥이 아들. 아이고, 생각만 해도. 생각만 해도 끔찍하시죠? 네. 제 아들이었으면 그냥 아유. 네, 알겠습니다. 근데 대표님도 이제는 좀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컸으니까 네. 소라님처럼 이제는 네. 조금 일이 좀 더 어려운? 아니 저는 이제 같은 일을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경력이 제가 19년 차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네.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일은 뭐 그닥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사업이 어려운 거지. 예. 또 비즈니스가 어려운 거지. 네네. 뭐 일은 뭐 항상 했던 일이고 하는 거니까. 근데 육아는 정말 예측이 좀 불가한 것 같아요. 근데 저 아이도 이제 8살 되고 뭐 7살 돼가니까 다 알아듣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할 때도 더 많고 옛날에는 그게 통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육아가 저는 좀 더 힘든 것 같아요. 저희 친구들끼리 얘기하는데 진짜 나는 육아 적성 안 맞는다고 이런 말 진짜 많이 하거든요. 육아가 적성이 육아 안 적성도 그렇게 있어요. 예, 얘기합니다. 육아 적성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맞는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인가요? 제 친구나 후배들 중에도 있어요. 예. 육아 아이들 돌보는 것이 더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고 맞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을 봤어요 주변에서. 네, 근데 저는 답답해서. 사람에 따라 다르게. 차장님은 네. 네. 저는 작년 3월에 첫 아이를, 딸 아이를 출산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육아 휴직 중이고, 올해 6월에 지금 복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워킹맘은 아니신 건가요? 그렇죠. 아직 경험을 일은- 해보지 못하신 네, 맞습니다. 예비 워킹맘. 예비 워킹맘. 맞습니다. 또 걱정도 많이 되실 것 같고. 자, 그럼 차장님은 이제 얼마 안 되셨으니까 저는 그래서 네. 육아가 사실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능숙해지는 것도 있고 네네. 또 힘든 점이라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예측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이랬던 아이가 내일은 저렇게 또 변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사람들한테 막 전화해보면 얘는 왜 이런 거야? 막 물어보면 뭐 대답은 해주는데 그게 다 적용이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일처럼 공부하고 막 준비하고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육아 달인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리고 물론 체력적으로도 솔직히 육아가 훨씬 더 힘들고요. 네. 육체 노동에 가깝죠. 네. 나도 엄마는 처음 해보는 거니까. 처음 하는 건 뭐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세 분 다 이렇게 워킹맘이신데 이제는 육아를 뭐 맘 혼자서 하는 건 절대 아니겠지만 이 워킹맘으로서 드는 또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세 분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분을 모시게 됐는데요. 육아라는 게 뭐 꼭 짊어져야 하는 그런 의무가 아니고 워킹맘이라고 해서 이 일에 대한 꿈을 못 꾸는 것도 아닌데 이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육아보다 더 꿈 쪽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 쪽으로 줬다 보면은 이제 또 뭐라고 보는 시선들도 아직까지 있다고들 하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 그럼 첫 번째로 워킹맘으로서 이게 제일 힘들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육아와 꿈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은 저는 제 생각에 저는 이제 일에 대한 뭐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이제 일을 잘하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인정을 받고 그런 걸로 많이 동기부여가 되고 그런 부분에 이제 굉장히 뭐 나름 자부심도 가지고 일을 쭉 이제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육아랑 병행을 하다 보니까 돌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회의나 이런 것들에 이제 제가 시간 때문에 참석을 못하게 되는 누군가에게 이제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뭐 보고서나 이런 것도 아이가 없을 때는 주말에 그냥 제가 뚝딱 하면 되는데 이제 아이가 있으니까 주말에는 뭔가 그런 시간을 내는 게 또 아이에게 미안하고 하다 보니 저도 이제 일에 대한 몰입 그런 부분들이 제 스스로도 좀 이렇게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래서 옆에서 그냥 제가 이런 얘기를 동료들에게 하면 뭐 아니야 잘하고 있어 괜찮아라고 하지만 제 스스로의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직장인으로서의 나의 경쟁력이 뭘까? 나는 지금 잘하고 있나? 네, 이렇게 해도 괜찮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사실은 그게 좀 제일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제가 이제 뭐 10년 차, 12년 차 이러면 사실 조직에서 한참 왕성하게 이제 일을 해야 될 나이고 조직에서도 이제 그런 걸 바라는 연차인데 같은 이제 남자 직원과 만약에 동등하게 있다면 뭐 시간이든 아니면 뭐 열정이든 이거를 이제 상대적으로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제 나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가 조금 마음에 짐이 있는 거죠. 네.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를 했나요? 아니요. 네. 제가 뭐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울지 마세요. 위로를 해드리고 결혼 안 하고 싶어 하시고 와이프의 이런 걸 다 받아줘야 되는 그런 또 아니, 신명적인 당연히 네. 뭐 받아줘야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더 이렇게 하려고 할걸요? 네. 대표님도 비슷한 게 제일 힘드셨을까요? 네, 저는 아이를 낳고 나서 이제 육아가 시작됐기 때문에 거의 그러니까 또 비즈니스를 같이 제가 창업을 하고 사실 3개월 됐을 때 쌍둥이를 임신을 했기 때문에 예, 그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회사를 일단 법인을 설립을 한 지 3개월 만에 애를 이제 가졌기 때문에 쌍둥이를 임신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이제 사실 되게 미안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또 한 회사의 또 대표이기도 하고 또 직원들의 어떤 또 생계를 또 같이 이어가야 하는 그런 책임도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내가 잘해야 되겠다, 잘해야 되는데 라는 거 하고 또 이 육아하고 내가 퇴근 후에 가서 아이들을 또 케어를 해야 되는 이 저녁 시간이 되게 저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밥도 먹고 뭐 사업도 더 얘기하고 뭐 이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네, 전혀 안 되고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점심 때 만나거나 뭐 중간중간에 이제 시간을 짬내서 그리고 또 전화해서 뭐 저녁 시간 어때요?라고 물어보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저녁은 저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야 될 때가 되게 저는 이제 대표로서 이제 그런 약간 어려움은 좀 있죠. 네, 회사를 더 키우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내가 책임감이 엄청나게 큰데 그걸 보여줄 수가 없다고 거절해야 될 생각하니까. 때. 저는 저녁 시간은 자유롭지 못합니다라고 할 때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차장님도 이제 걱정되는 부분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이제 지금 휴직 중이신데 휴직을 하기 전에도 좀 뭐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고. 네, 이 말씀해주신 분들이 되게 걱정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네. 이제 저도 주위에 다들 워킹맘이니까 이제 들어보면 항상 좀 어정쩡한 느낌? 좀 중간에 붕 떠 있는 느낌들이 다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사실 저 같은 이제 경우에는 36개월까지가 아이 인성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뭐 이렇게 해서 좀 같이 시간을 보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이제 절대적으로 불충분한 시간을 같이 보내준다는 항상 미안함과 이제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또 회사에 가서는
사실 이 일을 예전에는 싱글 때는 좀 완벽하게 해내고 싶은 욕심이 들었다면 네. 열정이 있었다면 지금은 완수하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추게 되는 그러니까 완수를 하고 빨리 주어진 시간 안에 끝내야 집에 가서 애를 볼 수가 있으니까 좀 그런 이제 역할 갈등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분의 말씀이 다 비슷한 쪽으로 이렇게 네. 모이는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일에 대한 그 목표라든가 열정은 정말 큰데 네. 그걸 계속 접어야 되니까 그거에 있어서 진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저도 눈물이 오늘 날 것 안에 같아요. 다 눈물바다가 걱정이 되는데 울컥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가장 힘든지 제가 조사 결과를 일단 좀 가져와 봤습니다. 3위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워킹맘으로서 가장 힘든 점 3위가 배우자가 육아와 살림을 분담해주지 않을 때. 완전 왜 이게 동감이죠. 1위가 아닌지 글쎄? 완전 왜 1위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잠깐 나가 있을까요? 왜 3위지? 1위는 더 강력한 게 있나 봐요. 벌써 있으신가 봐요. 육아와 살림을 분담해주지 않는 거. 아니요, 저는. 잠깐 좀. 이제는 진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하는 엄마인데라도 혼자서 육아를 할 수는 절대 없잖아요. 네. 남자도 일하고 여자도 일하는데 왜 내가 육아를 해야 되는가라고 당연히 다들 생각을 할 텐데 육아를 하는 비중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뭐 본격적으로 남편에 대해서 약간 뒷담화를 하는 시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대표님? 네, 뭐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는 본인은 얘기는 하지만 체감상? 저는 한 70은 제가 한다. 아. 30은 남편이 한다. 네. 가끔 이제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 찬스 쓰는 그게 맞을 정도. 거예요. 네. 아, 사장님은 어느 정도 비중인가요? 저는 지금 전담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100% 이제 퍼센트로 하자면 제가 60 그리고 남편이 20 그리고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일주일에 3번씩 이제 도우미 이모님이 오세요. 아, 그래서 네. 그분이 20. 소라님은 어떤가요? 저는 저희 정말 주중에는 저희 시어머님이 바로 옆동에 사세요. 네. 그래서 아이 이제 유치원 등원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하원 시켜주시고 저녁도 먹여주시고 이제 그렇게 있으면 저희가 퇴근하고 가게 되니까 평일은 저희 시어머님이 거의 뭐 한 90% 하시고 저는 이제 거의 데리고 잠만 자는 수준이니까 제가 한 8%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2가 남았네요. 예, 남편은 2%. 퍼센트는 뭘 하는 건가요? 저는 이제 뭐 애기 쉬하고 싶다 그러면 쉬 시켜주고 물 먹고 싶다 그러면 물 먹여주고 야. 생존에 필요한 것만. 진짜 생존에 필요하다. 주말은 이제 제 생각에는 제가 한 뭐 근데 뭐 아닙니다. 반반 한다고 해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고 끝에 반반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되게 장고했는데 네. 반반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는 잠시 후에 또 들어볼 시간이 있겠죠. 사실 알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 남편을 만나봐서 아시겠지만 남편이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고 열정이 터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임신하고 있을 때 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도 모르는 공약을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애만 놓으면 자기가 다 하겠대요. 그래서 젖도 짜놓으면 자기가 우유병으로 애를 주겠대요. 애는 다 내가 키울 테니 애만 놔라. 자신감이 넘치시네요. 자신감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 들으니까 사실 너무 감동이잖아요. 그래서 회사 가서 막 사람들한테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나 같으면 그런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일말에 되게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기대치가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출산을 하고 나서 이제 밤중 수유, 밤수라고 하는 밤수를 하는데 사실 도와준 적이 별로 없고요. 2시간에 한 번씩 깨서 애를 이제 수유를 해야 되는데 사실 애를 이제 2시간에 한 번씩 깨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잘 뿐더러 계속 기저귀를 갈아야 되고 애를 이제 침대에서 들어서 이제 제가 또 해야 되고 하는데 사실 그 정도만이라도 좀 도와줬더라면 네. 그런 관심이라도 가져줬더라면 좀 좋지 일어나서 않았을까? 네, 그렇죠. 눈 좀 떠있고. 피곤하지? 뭐 이런 말이라도 있잖아요. 맞아요. 대답도 없고 네, 자고 있고 그냥 코 골고 자고 있는 거죠. 코까지 골아요. 혹시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네, 잘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 잘 고쳐지지 않는.
그래서 다른 쪽으로 이제 메이크업 하려고 굉장히 고군분투하면서 살고 있어요. 벌써 이쪽은 다 포기하셨군요. 밤중술가 끝나버려가지고. 네. 그럼 소라님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혹시 육아? 골프를 너무 많이 치러 다녀서? 여기서 골프 얘기를 많이 하나 보군요. 나올 때마다 하세요. 뭐 잘하냐고. 잘 친다고 항상 얘기는 잘 듣고 골프 잘 치십니다. 잘 네. 치시고. 저는 이제 저희 남편은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의 어머니께서 사실 아이를 많이 봐주시니까 그게 조금 이제 내가 안심이 되는 거지. 내가 할 건 다 했다. 약간 이런 사실 마인드.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조금은 안심은 되는. 조금 이제 그쵸, 예, 그런 부분이 있는 무슨 거.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래도 이제 본인도 되게 미안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주말에는 정말 거의 반반은 하는 것 같아요. 남편이 주로 이렇게 아까 뭐 말씀 주신 요리나 청소나 이런 건 거의 남편이 다 하고 이제 요새는 아이가 좀 커서 남자아이고 하니까 이제 아빠랑 많이 놀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걸 몸싸움이나 이제 몸으로 놀아주는 걸 많이 해주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평일이나 이럴 때도 이제 뭐 바깥 활동? 그러니까 저녁 때 뭐 술 약속이 있다던가 아니면 이제 만남 약속이 있으면 그런 거를 이제 육아를 위해서 희생하지까진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애를 보기 위해 그걸 접고 오진 않지만 이제 엄마는 보통 그걸 접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육아에 대한 뭐 참여도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 집만 보면은 아빠가 조금 저보다는 낫지 않나? 아쉽다. 예, 아쉽다. 근데 이제 저는 그 마음은 뭔지 알겠어요. 왜냐면 본인도 이제 계속 이 일로 인정받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저도 이제 그걸 네. 너무 잘 아니까 뭐 저도 그거를 뭐 하지 말라고 사실 말할 마음도 별로 없고 네. 예, 그렇기는 한데 제가 이제 한 번씩 그런 게이지가 이렇게 싹 올라가면은 눈치를 싹 봐서 이제 어떤 날은 좀 되게 일찍 와서 아이랑 이제 이렇게 풀리 놀아주고 뭐 저는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약간 해주는 그런 거는 좀 있죠. 눈치가 요즘 빤해서.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라님의 남편은 자기는 1989년형 아버지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랑 잘 놀아주지 못한다. 그리고 차장님의 남편분께서는 나는 2019년형 아버지다 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저도요. 그게 2019 2019년 1989년형 아버지가 아이랑 잘 놀아주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잘 2019년형은 놀아준다? 잘 잘 놀아주고. 놀아주고 정말 신세대 많이 아빠다. 신세대 뭐 이런, 아빠다. 그런 아이랑은 잘 놀아주던가요? 잘 놀아준다라는 부분은 뭐 지금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일찍 들어오는 부분은 정말 잘 하고 있어요. 사실 남편은 거의 저녁 약속은 안 잡고 있고요. 거의 저녁 약속은 거의 안 잡고 이제 술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술 약속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은 이제 본인이 운동을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해놓은 날이에요. 그래서 월수금은 이제 저한테 자유의 시간을 저녁에 주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멋지네요. 네, 그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되게 자부심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근거가 어느 정도 그렇게 있는 걸로 예측하고 확인이 있어요. 됐습니다. 두 분께서 훨씬 잘하셨어요. 두 분께서 약간 되게 조심스러우신 것 같아요. 좀 시원하게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죠. 3위에 이 배우자가 육아와 살림을 분담해주지 않을 때가 올랐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뭐 할 말 많죠. 예. 그러실 것 같아서 일부러 마지막 순서로 배정해드렸어요. 저희 신랑은 굉장히 그 전형적인 외향형 스타일이에요. 사람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저녁에 일단 술 약속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제가 봤을 때는 평균 3일 정도는 저녁 약속을 하는 것 같고요. 이뭐 방송 보면은 되게 놀랄 것도 같은데 본인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예. 뭐 3일 저는 평균 3일이라고 봐요. 3일 정도가 이제 바깥에 약속이니까 거의 이제 3일은 저가 혼자 그 저녁 시간을 감당해야 되는 그 시간이 굉장히 힘들죠, 저한테는. 아이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재울 때까지 제 몫이니까. 대표님은 뭐 첨언하실 거 없나요? 뭐 이렇게 첨언이요? 커버 좀 쳐주실 거 없나요? 커버 쳐주실 거요? 쳐줄 거요? 주말에는 요리를 잘합니다. 요리를 잘해줘. 다 잘 만들어요. 탕수육은 비록 냉동이지만 술안주도 되게 잘 만들어요. 술안주도 본인이 또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랑 같이 이렇게 맥주 한잔 하면서 먹을 수 있는 안주들 되게 잘 만들어요. 되게 맛있어요. 그렇군요. 그거에 제가 좀 위안을 또 삼습니다. 미안해서 계속 좋은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같은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래서 불만이 생기거나 밉거나 내가 결혼을 왜 했나 이런 생각까지 하셨던 적. 너무 화가 나는. 너무 화가 나는 거는
육아가 뭐 가사일이나 육아의 분담도 있지만 저는 제일 화가 나는 건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예를 들면 제가 뭐 회사 일 때문에 늦을 수가 있잖아요. 일이 많아서 늦는다 그러면은 뭐 그렇게 뭐 대충 해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요. 그냥 뭐 그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대충 해 뭐 이러는데 본인은 대충 안 하거든요. 본인은 되게 열심히 하고 막 그렇게 막 하면서 그래서 제가 대충 하면 뭐 어떻게 하라고 약간 이렇게 하면 뭐 애엄마인데 그냥 적당히 핑계 대고 하면 되지 약간 이런 멘트를 하면서 동시에 저한테 또 회사에 꼭 붙어 있으라며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일하고 돈 열심히 벌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상충된 욕을 하면 안 된다. 좀 명확하게 하나를 그만하라고 하든지 네, 적당히 하면서 오래 다니는 거가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 아니냐. 이제 그게 한 번씩 그렇게 있어요. 제가 이제 너무 뭐 이제 저도 애한테 안 그래도 미안한데 이제 일이 있으면 어쩔 수가 없으니까 늦게 가는데 이제 그런 멘트, 그러니까 애엄마니까 그냥 뭐 적당히 해 이런 멘트를 할 때 좀 많이 화가 나죠. 아 이건 좀 너무했네요. 그렇죠. 네. 잘못을 많이 하셨네. 그렇군요. 사장님도 혹시 있으신가요? 눈가가 약간 촉촉해지시네요. 저도 많이 있는데 이제 최근에 생각나는 거는 이제 제가 독박 육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혼자 사실 밥도 막 대충 먹고 애 먹여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씻지도 않고 세수도 안 하고 집에 있을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단 한 명의 사람과 다른 어른 사람과도 얘기를 하지 않고 집에 혼자 애와만 있었을 때. 그래서 그 말 못하는 아이와 이제 거의 4시간 거의 붙어 있는데 이제 퇴근 시간이 돼서 남편이 왔는데 제가 이제 덩그러니 거실에 앉아서 응 왔어? 이랬어요. 네. 남편이 제 얼굴을 보더니 얼굴이 왜 이렇게 까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화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뭐라고? 아니 이렇게 말투가 되는 진짜 그랬어요? 이거는 약간 깐족대면서 진짜 깐족인데 이거. 막 씻지도 못했는데 오늘. 그러니까 저는 그런 장난을 받아줄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근데 이제 막 이렇게 올라가서 네. 발로 차고 싶었죠. 네. 다행입니다. 이제 아이를 등원을 시키고 이제 지방에 출장을 갔어요. 근데 얼마 안 돼서 오전 중에 이제 어린이집에서 급하게 아이가 열이 난다. 7살 때까지 놀이공원을 한 번도 안 갔대요. 근데 엄마랑 놀이공원을 갔다. 이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도 우리는 엄마가 일을 해서 종일반을 온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 엄마들은 회의 시간에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애 어릴 때는 엄마가 같이 있어야 된대. 뭐 누가 뭐래. 더 열심히 이제 막 했는데 내가 이제 나쁜 고과를 받으면 아 내가 육아휴직을 갔다 와서 이렇게 받았나? 거의 뭐 1년을 쓰고 복귀를 한 사람도 있고 그냥 3개월만 하고 온 사람도 있는데 다른 부서로 이렇게 발령이 났어요. 만약에 내가 다시 복직을 해서 얼마 안 돼서 둘째를 가졌다고 얘기를 하고 또 휴직을 신청을 해서 이제 이거를 과연 회사에서 받아들여 줄 수 있을까?